이렇게 드래그해서 자동으로 한꺼번에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후 시간이 지나면 짠! 이렇게 애플 사이트가 내 피그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붙여지면 오른쪽 상단에 퍼블리시를 누르면 1초 만에 웹페이지가 뚝딱 완성됩니다. 간단하게 클릭해서 넘어가는 것부터 스크롤해도 고정되는 버튼, 스크롤하며 상단의 특정 영역이 고정되는 것까지 구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임머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그마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배워봤죠. 프레임 만들고, 도형 그리고, 텍스트 입력까지. 만약 저번 시간 영상을 안 보고 오셨다면 상단에 링크 걸어둘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본 조작은 알겠는데 실제로 뭘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디자인 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깔끔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고민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에서 정말 많이 쓰는 피그마 핵심 기능들을 배워볼 건데요. 같은 스타일을 여러 개 한꺼번에 적용하는 방법, 프로처럼 작업하는 컴포넌트 활용법, 가장 중요한 오토 레이아웃으로 자동 정렬되는 디자인 만드는 방법까지. 특히 오늘은 실제 콘텐츠 디자인 예시 파일도 준비했으니 마지막까지 꼭 봐주세요. 이번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은 이제 피그마로 뭐든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실습을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텍스트 하나 만들고 폰트 설정하고 크기 조절하고 색상 바꾸고, 그런데 또 다른 페이지에서 똑같은 스타일이 필요하면 또 처음부터 똑같이 설정해야 하잖아요. 완전 비효율적이죠. 텍스트 스타일 기능을 쓰면 이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텍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랑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두 텍스트를 똑같은 스타일로 만들어 볼 건데 일일이 설정하지 않고 스타일로 저장해서 한 번에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텍스트 스타일 만들기. 먼저 첫 번째 텍스트를 선택하세요. 오른쪽 패널 보시면 텍스트 섹션이 있죠. 여기서 폰트, 크기, 색상을 원하는 대로 설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폰트는 프리텐다드 볼드, 크기는 48, 색상은 검정색으로 설정해 볼게요. 두 번째, 스타일로 저장하기. 이제 이 설정을 스타일로 저장할 거예요. 오른쪽 패널에서 텍스트 옆에 있는 4개의 점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플러스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걸 클릭합니다. 그럼 스타일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스타일 이름을 지어주세요. 저는 본문 폰트라고 할게요. 세 번째, 다른 텍스트에 적용하기. 이제 두 번째 텍스트를 선택해보세요. 오른쪽 패널에서 텍스트 옆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까 만든 스타일이 보일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짜잔, 똑같은 스타일이 바로 적용됩니다. 이제부터는 폰트 스타일을 바꾸고 싶으면 스타일 하나만 수정하면 이 스타일을 쓰는 모든 텍스트가 한 번에 바뀌어요. 100개든 1000개든 상관없이 1초 만에 수정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효과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림자 효과 있잖아요. 디자인할 때 그림자 하나만 잘 써도 훨씬 퀄리티가 높아 보입니다. 근데 매번 그림자 설정하는 것도 귀찮죠? 이것도 스타일로 저장해서 쓸 수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원 하나가 있어요. 이 원에 그림자 효과를 넣고 그걸 스타일로 저장해 볼게요. 원을 선택하세요. 오른쪽 패널에서 이펙트 섹션을 찾아보세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효과를 추가할 수 있어요. 드롭 섀도우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그림자가 생기는데 여기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X, Y, 그림자 위치, 오른쪽, 아래로 얼마나 떨어질지, 블러, 흐림 정도, 스프레드, 그림자 크기, 컬러, 그림자 색상. 예를 들어 X0, Y4, 블러 8, 스프레드 0, 색상은 검정색에 투명도 20 정도로 설정해 볼게요. 이제 이 효과를 스타일로 저장할 거예요. 화면 오른쪽에 이펙트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네임에 스타일 이름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그림자 슬래시 기본 그림자 이렇게 입력하면 그림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기본 그림자라는 스타일이 생겨요. 오른쪽에 보면 메터리얼 3 디자인 키트 같은 기본 제공 스타일들도 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나만의 스타일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레이어 합성이에요. 여러분, 포토샵에서 레이어 블렌드 모드 써보신 적 있으세요? 레이어끼리 색이 섞이면서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는 거 있잖아요. 피그마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이걸 쓰면 이미지 위에 색을 더딥히거나 두 개의 레이어를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귀여운 캐릭터 이미지 두 개가 있죠. 이 이미지를 위해 색상이나 효과를 더딥혀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볼 거예요. 블렌드 모드는 두 개의 레이어가 어떻게 섞일지 결정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위에 색깔 레이어를 올리고 블렌드 모드를 바꾸면 색이 이미지에 자연스럽게 섞여요. 먼저 캐릭터 이미지 위에 사각형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그 사각형에 색을 입혀주세요. 사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필을 선택합니다.
물방울 모양을 클릭하면 블렌드 모드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바꿔보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첫 번째, 노멀, 가장 기본 모드예요. 그냥 위에 레이어가 덮여있는 상태죠. 두 번째, 다큰 계열. 다크는 어두운 부분만 보여줘요. 멀티플라이는 색이 곱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어두워져요. 그림자 효과 넣을 때 완전 좋아요. 컬러버는 멀티플라이보다 좀 더 강렬하게 어두워져요. 라이튼 계열. 라이트는 밝은 부분만 보여줘요. 스크린은 색이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밝아져요. 빛 효과 넣을 때 많이 써요. 컬러 닷지는 스크린보다 더 강렬하게 밝아져요. 오버레이 계열. 오버레이는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대비가 강해져요. 소프트 라이트는 오버레이보다 부드럽게 적용돼요. 하드 라이트는 오버레이보다 강하게 적용돼요. 나머지는 디퍼런스는 색이 반전되는 효과가 나요. 완전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익스클루즈는 디퍼런스보다 부드러운 반전 효과를 줍니다. 이미지의 색감 입히기. 이미지 위에 사각형을 올리고 원하는 색을 입힌 다음에 멀티플라이 모드로 바꿔보세요. 투명도, 오포시티를 50에서 70 정도로 낮추면 이미지에 자연스럽게 색감이 입혀져요. 빨간색 또는 노란색 레이어를 올리고 오버레이 모드, 투명도 30%를 설정하면 레트로한 필름 사진 느낌도 낼 수가 있답니다. 자, 이제 피그마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 오토 레이아웃을 배워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버튼 여러 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해야 할 때 하나하나 위치 맞추는 거 엄청 귀찮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텍스트가 길어지면 버튼 크기를 일일이 다시 조절해야 하고, 오토 레이아웃은 이 모든 걸 자동으로 해줘요. 쉽게 말하면 나 대신 프레임이 알아서 정렬하고 알아서 크기를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오토 레이아웃을 쓰면 일의 효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원하는 요소들을 묶어주고 마우스 우클릭, Add Auto Layout 또는 오른쪽 패널에서 해당 아이콘을 선택해서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에서는 요소들의 위치도 조절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원을 드래그해서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주고 오른쪽에서 세팅 버튼을 눌러볼게요. 캔버스 스태킹을 누르고 First on top, Last on top을 번갈아 눌러보세요. 요소들의 위치가 달라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글자를 추가로 입력하면 글자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요소가 프레임일 때, 두 번째는 요소가 2개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그냥 네모를 그려볼까요? 그러면 오른쪽에 오토 레이아웃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네모를 프레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오토 레이아웃 버튼이 생겨나게 되죠. 반대로 요소가 2개 이상일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룹으로 묶으면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하면 어떤 게 편할까요? 이렇게 메뉴 하나만 활성화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원래는 이렇게 글자 하나, 도형 하나 따로따로 옮겨야 하는데 오토 레이아웃을 걸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동으로 한꺼번에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참 편하죠? 간단하게 반응형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전체 선택 후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주고 오른쪽에서 화살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영역만큼 좁아질 때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토 레이아웃 실습 파일은 더보기란에 링크로 걸어둘게요. 콘스트레인츠는 프레임의 크기가 변할 때 안에 든 요소가 어떻게 반응할지 정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로를 줄이면 오른쪽에 있는 원이 자동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를 자동으로 왼쪽으로 딸려오게 해볼게요.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고 콘센트레인츠에서 오른쪽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아무리 움직여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죠. 이번에는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면에 레고 블럭 하나와 레고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보이죠? 우리가 일일이 레고 블럭을 쌓아서 사람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면 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은 미리 형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금방 꺼내 쓰기 쉽게 말이죠. 컴포넌트를 만들기 전에 간단한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를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텍스트를 더하면 모듈이 되고 이 모듈이 합쳐지면 템플릿, 그리고 템플릿을 모으면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묶어서 컴포넌트를 만드는지에 따라 용어가 달라지겠죠. 컴포넌트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데 원본 그 자체는 컴포넌트를 복사한 복제본들은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복제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컴포넌트를 바꾸면 모든 복제인간, 즉 인스턴스가 다 바뀌지만 인스턴스를 개별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원본인 컴포넌트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컴포넌트를 써야 할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 디자이너가 2명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명은 나는 버튼 38픽셀로 만들게 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나는 버튼 42픽셀로 만들게 라고 했다면 버튼 크기가 제각각이라 이미지 통일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물론 회사의 가이드 문서에 따라 제작하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미리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기만 한다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이제 카드 형태를 컴포넌트로 저장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럼 전체를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주고 컴포넌트를 만들어줍니다.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면 컴포넌트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라색 테두리가 생겼다면 컴포넌트로 변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왼쪽 에셋 탭에서 컴포넌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인서트 인스턴스 버튼을 누르면 복제본이 생겨나게 됩니다. 복제본과 원본을 구별하는 방법은 왼쪽 레이어스에서 아이콘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요. 원본인 컴포넌트는 꽉 채워진 다이아몬드 모양이고, 복제본인 인스턴스는 속이 비어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입니다. 컴포넌트에서 색상을 수정하면 인스턴스에도 똑같이 수정이 되죠. 하지만 반대로 인스턴스에서 수정하면 원본인 컴포넌트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차이점 아시겠나요? 만약 등록할 컴포넌트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이렇게 동시에 드래그해서 오른쪽 상단에 다이아몬드 아이콘 옆 화살표 클릭 후 이번에는 멀티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컴포넌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컴포넌트를 등록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됩니다. 하단의 아이콘을 선택하고 플러그인스 앤 위젯에서 디태치 컴포넌트를 설치해주세요. 다음으로 컴포넌트를 만들어놨던 요소를 선택하고 해당 플러그인을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다시 파란색이 되면서 컴포넌트가 해지됩니다. 다음으로 인스턴스가 너무 많을 때 한꺼번에 찾는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플러그인에서 인스턴스 파인더를 검색해보세요. 원본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하면 어떤 인스턴스들이 만들어졌는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피그마로도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주로 강의할 때 피그마 슬라이드를 활용합니다. 맥을 쓰다 보니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없기도 하고 어디서든 로그인만 하면 파일을 바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활용법은 왼쪽 상단의 홈 버튼 클릭 후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원래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활용해도 되지만 주로 외국 느낌의 템플릿이 많다 보니 저는 주로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피그마 슬라이드의 장점은 일단 피그마에서 디자인해서 바로바로 붙일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일반적인 사용법은 크게 다른 게 없고 텍스트나 배경색은 오른쪽 패널에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 바로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피그마 슬라이드를 활용해보세요. 다음으로는 코딩 없이 웹사이트 만들기. 일단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코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그마 그리고 프레이머만 있다면 코드 한 줄 없이 웹사이트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사이트를 가지고 와볼게요. 저는 애플 사이트를 들어가서 디자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글에서 애플을 검색하고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주세요. 다시 피그마로 돌아와서 HTML2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 주소를 작성하는 칸이 나오는데 우리가 복사했던 주소로 붙여 넣습니다. 버튼 클릭 후 시간이 지나면 짠! 이렇게 애플 사이트가 내 피그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하나 클릭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를 내가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프레이머로 가져가 볼게요. 프레이머는 쉽게 말해서 코드 없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노코드 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플러그인에서 피그마2 HTML with 프레이머를 설치해주세요. 설치가 끝났다면 해당 프레임 선택 후 플러그인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프레이머에 붙일 수 있도록 변환이 됩니다. 구글에서 프레이머 검색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아까 복사했던 프레임을 붙여줍니다. 컨트롤 V를 하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붙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붙여지면 오른쪽 상단에 퍼블리시를 누르면 1초 만에 웹페이지가 뚝딱 완성됩니다. 프레이머로 움직이는 효과나 다양한 기능들이 궁금하다면 프레이머스의 프레이머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모바일에서 시연하기 전에 미리 동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에 대해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클릭해서 넘어가는 것부터 스크롤해도 고정되는 버튼, 스크롤하면 상단의 특정 영역이 고정되는 것까지 구현해 보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은 오른쪽 상단의 프로토타입 탭을 눌러야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의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테두리 쪽에 플러스 버튼이 생기게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긴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화살표를 쭉 당겨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이동할지 목적지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 화면에 딱 달라붙도록 화살표를 놓아주고 원하는 속도, 동작 등을 지정해주세요. 순차적으로 어떤 버튼을 클릭해서 어떤 페이지로 넘어갈지 설계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할 프레임을 선택하고 스타트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재생 버튼이 나타나게 되고 클릭하면 페이지별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아무리 스크롤해도 고정되는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포지션을 그냥 픽스드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참 간단하죠? 이것도 바로 재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스크롤을 해도 버튼이 고정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스크롤 했을 때 특정 위치가 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하고 포지션을 스틱키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 했을 때 어느 위치에서 고정되는지 선택 후에 이 영역도 스틱키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이런 이미지 사이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모니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큰 가로 크기인 1920픽셀로 작업해주세요. 그리고 반응형이라고 해서 태블릿, 핸드폰에 각각 반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안을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시 파일을 더보기에 넣어둘 테니까 이 부분도 똑같이 따라 만들면서 처음에는 이미지만 바꿔보고 다음으로는 텍스트, 마지막으로는 레이아웃과 색상을 변경해보면서 디자인의 감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피그마에서 미리 캔버스, 캔바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외국 툴이다 보니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디자인 템플릿은 없지만 주로 피그마에서 작업을 한다면 SNS와 관련된 사이즈를 바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그마에도 AI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AI로 디자인했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었잖아요. 뭔가 살짝 애매하고 AI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심하게 나는 그런 이미지들이요. 근데 피그마에서 만든 거 좀 다르더라고요. 그냥 프롬프트만 입력했는데 그 어려운 UI UX 디자인도 뚝딱 해주고 홈페이지도 몇 분도 안 돼서 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디자이너가 바로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퀄리티예요. 원하는 디자인을 메이크에서 프롬프트로 구현을 하고 요즘 많이 쓰는 코딩 AI 커서로 개발까지 하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도 만들고 1인 에이전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정말 많은 걸 배웠죠. 텍스트 스타일과 효과 스타일, 같은 디자인을 한 번에 적용하고 관리하기, 레이어 합성, 블렌드 모드로 이미지의 색감과 분위기 입히기, 오토 레이아웃, 자동 정렬과 반응형 디자인의 핵심 기능, 컨스트레인츠, 프레임 크기가 바뀌어도 요소가 똑똑하게 반응하기, 컴포넌트,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 시스템 만들기, 피그마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까지 피그마로 해결, 프로토타입, 실제 앱처럼 작동하는 시연 화면 만들기, 피그마 AI 활용, 버즈 메이크로 빠르게 디자인하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배운 걸 직접 써보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오토 레이아웃이 왜 안 먹히지? 컴포넌트는 어떻게 만들더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자꾸 만지다 보면 손에 익어요. 그리고 손에 익으면 작업 속도가 10배는 빨라질 거예요. 특히 오토 레이아웃이랑 컴포넌트는 진짜 제대로 익히면 피그마 없이는 못 살게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실습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직접 따라 만들어 보면서 연습해보세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